제가 항상 보이는 이름도 있고 항상 보이는 이름도 있고 그런데 그 이름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시는 분하고 이분하고 같나? 그래서 확실히 확언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오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새로 오시는 분도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제가 항상 이 녹화본을 유튜브로 항상 업로드 해 놓거든요. 공개 계정으로 해서. 왜 이 영상은 제가 공적으로 조금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드는 거니까 유튜브에 항상 광고 수익 이런 거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더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리는 부분이라 검색하다가 보시는 분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희 무료 강의를 들으러 단톡방으로 오시는 선생님도 요즘은 좀 있어요. 예, 되게 신기해요. 그죠?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들이 요즘은 원장님들도 와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데 "어떤 내용을 할까요?" 라고 해서 원래 저희가 타이틀이 있긴 해요. 그 영역별로 영아, 유아 "어떤 내용을 관찰해야 하지?"라는 항상 목표가 있는데 그 시기마다 좀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할까?' 했는데 저희가 1 학기 끝날 때도 요 내용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가하고 총평이 너무 어려워야 하는데 이거는 항상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 학기 내용도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한번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대답을 요청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들으면서 '어 나는 몇 번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왜 틀렸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고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성함이 원장님인지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요 항상 평가라는 거를 작성하려면 참 힘들게 생각이 돼요. 처음부터 좀 힘들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을 제하고 저는 이걸 교사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니까 교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로서 하는 업무 중에 평가를 작성하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채팅에 남겨 주시겠어요? 아까 저한테 답을 남겨 주셨던 선생님.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평가라는 걸 좀 작성해야 하는 업무는 뭐가 있죠, 우리? 평소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전달이 되는데 한 15초 정도 좀 딜레이가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혹은 원장님도 상관없어요. 평가라는 부분을 작성하는 업무는 크게 뭐가 있을까요? 업무를 디테일하게 나누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원의 운영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평가를 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평가라는 거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는 다 적어 주셨네요. 일지, 관찰일지, 면담일지. 맞아요. 일지라고 하면 보육일지. 그죠? 관찰일지. 자, 면담일지는 평가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혹은 행사일지 같은 것도 그죠? 일회성으로 평가를 작성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크게 제가 요렇게 타이틀을 내세운 이유는 보육일지와 관찰일지에는 모든 선생님이 평가 라는 거를 좀 기입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건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평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도 다양한 강의를 많이 듣는데 우리는 평가하면요. 전부 다 평가지에 관련된 강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뚜렷한 우리가 목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평가라는 걸 적는지. 이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요 표지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우리? 평가제 매뉴얼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왔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제를 준비하면서도 평가제 강의는 듣지만 요거 한번 꼼꼼히 안 읽어 보셨죠? 요거 한번 제가 짚어 드릴게요. 보육과정 평가는요,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변화 정도를 이해하고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보육과정은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예요. 보육과정은 뭐? 운영의 질, 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평가지에서 뭘 적으세요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좀 더 나아지는 교사가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육과정 평가를 위해서는 수집하는 영유아, 아이들의 발달 특성 및 변화 정도에 대한 자료는 생활기록부 작성하고 부모 면담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록이란 걸 하지만 우리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목표는 뭐가 있죠? 우리가 보육하는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과 원이 연계가 되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평가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관에서 계속 기록하는 거 외에 뭘 해야 될까요? 부모님하고 상담, 생활기록부 작성해서 제공을 해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면담해서 "아 가정은 이렇게 하시나요? 원에선 이렇게 됩니다. 같이 협동해서 이렇게 해 봐요." 라고 해서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영유아의 일과 및 놀이 실행을 성찰하는 평가는 이거 성찰이라고 하면 무슨 용어가 떠오르죠? 반성적 사고. 그죠? 반성적 성찰하는 평가는 다음 보육에 반영이 되어서 보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보육과정 운영은 항상 실행, 평가, 계획의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우리가 적는 평가의 핵심이에요. 실행하고 계획, 평가하고 계획, 실행하고 평가하고 계획.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다시 실행, 평가, 계획이 우리는 매번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계획이란 걸 해요.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다음에 주간 혹은 월간 계획을 각 원에 맞게 수립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아주 범위가 크게 목표를 잡거나 어떤 기관은 범위가 좁게 해서 목표라는 걸 잡아요. 이 달에 이번 주에 아이들과 이러이러한 활동으로 이러이러한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이러한 놀이를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하죠. 그걸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계획 따로 하고 노는 거 따로 하진 않죠. 그죠? 항상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확장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변수가 생겨요. 왜? 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이럴 거라고 예측해서 계획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아이들은 지금 요거 저번 주에 이걸 좋아할 것 같아서 했는데 월요일 지나니까 주말이 되고 나서 훨씬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음소거 해 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음소거 해 드릴게요.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건 첫 번째 생각할 게 선생님이 계획을 짤 때 아이들을 생각하고 했는지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 한다. 왜 그럴까? 도구가 문제인가? 시간이 문제인가? 내가 아이들의 흥미를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인가? 평가란 걸 해야죠. 그 평가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계획에 연계가 돼야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을까? 아니면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원장님, 저는요 아이들이 이거 진짜 좋아한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왜 아이들이 안 놀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행사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아파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럼 내가 내일 한 번 더 이걸 더 제공해 봐야 되겠다." 이걸 평가에 적겠죠. 그죠? 그럼 요걸 다음날 계속 이어서 또 실행이란 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또 실행하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희망한 대로 아이의 최선을 위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 이렇게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 어제는 부족해서 오늘 또 이어서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 아이들이 놀이가 확장이 되고 누구누구가 잘 놀 수 있었다. 다툼이 생기지 않았다.' 요거를 또 평가에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좀 반응이 있고 나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도 안 되네.'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보육 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과 활동하는데 가장 최선의 좋은 운영 방침이 나오기 위해서 계속 성찰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 주는 곳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 "이 내용이 평가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요?" 요 텍스트에 관련된 교육이 좀 많았는데 그거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육일지에 작성하는 평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고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해 볼게요. 평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평가 안에 들어가는 건 관찰일지, 보육일지 크게 선생님이 요 부분을 평가를 항상 작성을 해요. 이걸 할 때 평가 작성하는 공통된 기준이 있을까요?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1 번. 공통된 기준은 없어요. 이건 개별적인 기준이지 공통된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 2 번. 몇 번일까요? 이렇게 하면 풀긴 좀 쉽겠죠.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맞아요. 답을 주시네요. 1 번. 1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2 번. 공통된 기준은 없다. 몇 번일까요? 자 1 번. 1번 나왔습니다. 2 번은 없으신가요? 2 번. 전부 다 1 번이세요? 아이사랑 선생님이지 완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텍스트 하나라도 채팅에 기록을 해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제 거 아무리 들어봐야 기억이 오래 남진 않을 거예요. 라이브로 들으면 좀 기억에 남겠지만 자 몇 번일까요? 2 번이에요, 2 번. 공통된 기준은 없어요. 자 공통된 기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연한을 짤 때는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된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죠? 표준보육과정, 국가가 제시한 표준보육 과정대로 연한을 짜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평가를 작성할 때는 전체 교사들이 작성해야 하는 공통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개별된 기준은 있죠. 개별된 기준이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어떤 계획을 했느냐에 따라 그게 실행이 되었는지 실행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실행이 너무 잘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개별적인 기준은 선생님이 계획한 목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번은 2 번이 답이에요. 공통된 기준은 없어요. "평가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자 두 번째. 평가는 그러면 앞에 거하고 중복되게 돼요.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작성해도 되나요? 자 1 번. 필자가 작성하시는 분이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을 해도 돼요. 2 번. 필자만의 기준을 정하고 작성을 해야 돼요. 뭘까요? 선생님이 어 앞에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아무 것이든 다 써도 된다. 자유롭게 그날에 적고 싶은 걸 적어도 된다." 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작성해야 된다. 무엇일까요? 1 번보다 좀 더 어렵나요? 뭘까요? 자 몇 번일까요? 틀려도 돼요. 제가 어려운 것만 냈잖아요. 이거 다 아시는 분은 어 모범생, 우수생이에요. 자 몇 번일까요?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러 온 거예요. 자 몇 번일까요? 1 번일까요? 2 번일까요? 어? 나 앞에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이거 1 번인 것 같았는데 또 이거 얘기 들으니까 이걸 1 번이라고 해야 되나? 2 번이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리죠? 자 뭘까요? 2 번이에요. 선생님만의 기준을 정하고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만의 기준은 뭘까요? 선생님만의 기준. 자유롭게 작성을 해도 되지만 내가 적고 싶은 걸 적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선생님들 평가 이거는 이제 보육일지에 관련된 평가를 보면 티시티시제 많이 적더라고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호작용을 했더니 얘는 힝 울었다. 뭐 어땠다. 라고 이렇게 많이 적는데 보육 과정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활동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을 했고, 아이들은 어떻게 느꼈고, 왜 이렇게 느꼈고, 부족한 건 무엇이고, 아이들이 좋아했던 건 무엇이고, 이런 내용이 담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작성을 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행. 선생님이 실행한 것들. 오늘 뭘 했다. 그럼 그 실행한 것들에 대한 기준은 뭐죠? 목표. 어제 계획한 목표. 목표대로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실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요게 기준이 돼야지 오늘 실행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적지 않고 다른 거, 오늘 활동과 상관이 없는 거, 아이 한 명에 대한 개별적인 거, 요거는 올바른 평가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 이 내용은 개별적인 내용, 뭐 아이들의 언어와 관련된 내용, 신체 활동 누가 다퉜다든지 그건 당연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귀퉁이에 적지 요거가 주가 된다면 선생님이 오늘 활동했던 실행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게 평가로 인해서 다음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선생님이 오늘 어떤 실행했는지, 어떤 실행하려면 나는 어떤 계획을 했는지, 연한이랑 월한 따로 '나는 오늘 애들하고 자유놀이 하니까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거 놀 거야.'는 아니에요 절대. 어떠한 목표는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더라도 나는 그래도 아이들 요 놀이가 확정될 수 있도록 오늘은 질문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관련된 질문 하나는 던져야지. 이런 건 항상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 따로, 아이들 실행 따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많이 받으셨죠? 저는 이런 샘플을 제공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선생님들은 안 그래도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 to가 모르는데 요렇게 샘플을 제공하면 '아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라고 요거를 정답으로 생각할까 봐 저는 요렇게 제공하는 샘플을 참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냥 계속 수정 과정하고, 수정 과정하고 이렇게 봐 드리는 걸 좀 더 좋아하는데 요건 이번에 개정된 누리 과정에서 놀이 중심으로 되는 요 일지 샘플이 올려져 와서 요걸 선생님이 토대로 많이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활동이 요게 있잖아요. 활동이 계속해서 매일 변하죠. 그런데 목표는 뭐죠? 여름과 관련된 활동이겠죠. 여름과 관련된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에 어제 활동 평가를 반영해서 그럼 어제 활동이 뭐가 있었죠? 어제 활동? 요런 것들이 활동이 있었을 거예요. 날씨를 전하는 동영상을 제공해서 놀이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언어 영역 벽면에 부착있는 기상캐스터 화보를 보고 있는 지민이가 마이크를 꺼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하는 흉내를 냈대요. 오늘의 날씨가 어때?"라고 물으니 "더워요." "얼마나 더워? 몇 도야?"라고 물으니까 "온도는 잘 몰라요."라고 하며 아쉬워해서 "아 그럼 내일은 날씨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와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하는 동영상을 좀 제공해서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날 어떻게 됐죠? 선생님 목표는 뭐였죠? "오늘 더워요." 여름과 관련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날씨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캐스터 흉내는 내지만 요걸 제대로 흉내내기 위해선 '아 동영상도 제공해도 되겠다.' 하는 연계가 되었죠. 그럼 어제 활동 평가해도 되고 어제 활동이라고 하셔도 돼요. 활동을 반영해서 언어 영역에 온도, 습도계를 하나씩 비치해 두니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면 온도계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바깥 온도가 얼마인지 좀 궁금해하기도 하였다. 유아의 요구를 즉시 반영해서 자료실에 있는 또 온도 습도계를 한 개 더 가지고 와서 실외 놀이터에 두고 또 얼마 후에 또 보육실로 가지고 와서 실내외 온도를 비교해 보기도 하였다.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날씨 동영상을 재미나게 시청하는 유아도 좀 많았다. 선생님이 계획한 활동들이 좀 더 확장이 되었죠. 그죠? 어제 이어서 하고 또 오늘과 이어진 내용이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고 또 평가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냐면 오늘 아이 한 명 한 명의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전달할 놀이는 여름과 관련된 활동인데 여름에서 부수적으로 아이들이 기상캐스터를 따라하는 활동을 하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온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놓쳤구나. 요거를 한번 갖다 놔야 되겠다.' 근데 갖다 놓기보다 잘 모르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밖에도 갖다 놓고 안에도 갖다 놓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였다.'가 평가에 드러나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오늘 어떤 실행을 하고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얼만큼 실행되었는지를 그냥 고스란히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다음날 실행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런 게 너무 잘 돼서 내일 또 아이들하고 이런 걸 놀아야 되겠다. 잘 된 것도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보육일지에 작성하는 평가 방법인 거예요. 평가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평가를 적으면서 하루하루 얼만큼 성장하는지 실질적으로 잘 드러나게, 그리고 이 평가가 실질적으로 선생님한테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지 않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내용이 이만큼 많다고 해서 나도 이만큼 많이 적어야지,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 필요한 만큼만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한두 줄로 오늘 하루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날은 이만큼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편차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평가제에 걸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자, 이게 보육일지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보육일지의 평가와 또 관찰일지의 평가는 또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크게. 보육일지에 작성하는 평가와 관찰일지에 작성하는 평가가 달라요. 뭐가 크게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항상 뭘 할 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걸 들으러. 중독이 돼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 힘들고 막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생각하고 '나도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얻어갈 수 있으니까 오시는 것 같은데, 자, 보육일지의 평가는요, 선생님이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수행하고 실행하고 계획하는 선생님이 주체적으로 작성하는 평가예요. 자, 그럼 관찰일지는? 관찰일지에 대한 평가는 뭘까요? 한 아이, 한 아이를 기록하는 거죠. 그럼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죠? 아이 위주의 평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육일지는 선생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일지는 한 아이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고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대상이 한 아이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육일지는 선생님이 전체 1대 3부터 1대 15, 20까지 많은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니까, 교육하고 보육도 하죠. 하다 보니까 계획이란 걸 세우게 되죠. 그런데 관찰일지는 계획을 세우나요? 세우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관찰을 하고 그 기록을 하는 것이 보육일지와 관찰일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가의 차이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관찰일지 평가하고 보육일지 평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왜? 대상도 다르고, 그죠? 보육일지는 선생님이 계획한 거에 따라서 실행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관찰일지는 한 아이 개별적인 상황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 평가의 내용과 성격은 달라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게 왜 힘들어하냐면, 항상 머릿속에는 보육일지의 평가만 머릿속에 핵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일지 평가는 굉장히 잘 적거든요. 그런데 관찰일지의 평가라고 하면 '나는 보육일지는 이렇게 적었는데 도대체 관찰일지는 어떻게 적으라는 거야?' 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관찰일지 평가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죠? 내용은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보육일지에 적어야 하는 평가와 관찰일지의 평가는 반드시 다르다는 거 2번이에요. 다릅니다. 자, 관찰일지 평가는 뭘 적어야 하냐면요, 아이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적으래요. 발달 특성과 변화. 아까 보육일지에는 뭘 적어야 되죠? 선생님이 계획한 걸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자기 성사를 통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지, 이 계획의 정도에 따라 적어야 되는데, 이거는 관찰일지 평가는 뭘 적어야 되죠? 아이의 발달 특성과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 총평을 적으래요. 당연히 안에 내용이 다르죠. 그죠? 왜?
관찰일지는 이렇게 우리는 총평이라고 평가를 남겨야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관찰일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상적으로요, 우리는 월 1회 아이들을 관찰 기록을 하죠. 자, 월 1회 기록할 때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놀이와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놀이와 일상생활이 뭐 2달에 한 번은 어 격달로 적어도 된다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놀이하고 일상생활 아이들이 뗄 수가 있어요? 뗄 수는 없어요. 2줄을 적더라도 그 안에 일상생활과 놀이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선생님이 이거를 놀이로 보고 관찰을 하느냐, 그냥 일상생활의 사회관계를 보고 관찰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아이들은요, 노는 것과 일상생활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관찰을 할 때. 그런데 어떻게? 기록에 남기려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보고 남기는지, 고거에 따라서 놀이와 일상생활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게 뭉뚱그려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다 같이 고스란히 담아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다 A 평점 받은 평가제 월 1회 작성하는 요 샘플이에요, 샘플. 자, 월 1회 3월 8일에는 의사소통하고 자연탐구하는데, 요 의사소통 안에 놀이도 있고 일상생활 다 있어요. 여기 안에도 다 있어요. 뺄 수는 없어요.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할 수도 있을 만큼 선생님들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이, 일상생활에서 다 요렇게 우리가 한 달 한 달 다 기록해요. 그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엔 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3 개월에, 그럼 한 달에 2번이에요. 요렇게 더 많이 하시는 기관도 제법 많더라고요. 요렇게 더 자세하게 요 내용을 어떤 시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좀 해석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요 3개월 동안에 했던 것을 약간 총평을 작성하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요런 샘플도 많이 받아보셨죠? 영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요렇게 적고, 앞에는 관찰한 거랑 좀 해석한 거 요렇게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6개월간에 활동한 거를 여기 1학기 발달 평가라고 해서 요렇게 적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요 3개 중에, 샘플 중에 아마 웬만한 건 하실 거예요. 자, 요 샘플도 있어요. 이제 제가 다 코칭 하셨던 분들인데, 여기 보면 2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요렇게 관찰하고, 이 한 달에 한 번 한 걸 또 평가를 작성하기도 하고, 한 달에 2번 작성하고 요 한 달 내용을 또 관찰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자, 요렇게 작성하고 또 1월, 1학기 6월에서 8월 한 3개월 분을 요렇게 전체적인 총평을 남기기도 해요. 요렇게 4개의 샘플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요거 중에 1, 2, 3, 4 중에 아마 하나는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우리 아이들 사이트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실 텐데, 자, 요건 한 달에 한 번 작성하는데 요게 되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죠. 자, 2번째 보면요. 영역을 나누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어떻게? 관찰을 하고 해석까지 더 붙였어요. 그리고 어떤 지도를 했는지도 좀 붙였고요. 자, 3번째는 여기 안에 영역별로 나누지만 여기 매 시간마다 있고, 요걸 또 하나의 평가로 6개월마다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요건 한 달에 2번 하고 한 달마다 계속 관찰 평가라고. 이 4가지 샘플 보여드린 샘플이 다 A 평점은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적고 싶으세요? 여기다 원장님만 오신 거 아니죠? 아마 유튜브 나중에 선생님들 모실 텐데, 선생님들은 뭘 적고 싶으세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쉬운 건 우리 아이들 그 사이트인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쉬운 걸 찾다 보면 요거를 찾아요. 제일 쉬우니까. 제일 적게 적으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해봐요. 이렇게 짧게 혹은 한 달에 한 번 자주 관찰하지 않았던 선생님과 제일 자주 관찰하고 많이 쓴 선생님, 아마 요 분일 거예요. 그죠? 한 달에 2번이니까. 이 선생님과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선생님 누구일까요? 4번이죠, 당연히. 그죠? 왜? 자주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기면 그 아이를 제대로 알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걸 관찰하면 그 아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선생님이 이걸 업무로 맨날 맨날 기록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업무를 의미 없게 계속 기록이란 것만 했다면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짧게 적는 것보다 더 많이 적고 더 자주 관찰하는 건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한테도 분명히 최선의 이익이 가는 의미 있는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가제에서는 가능한 툴인 거예요. 평가제에서 이렇게 하세요. 요 샘플대로 하세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발달 변화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관찰 일지에서는 이제 제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관찰 일지에서는요. 보육 일지에 사용하는 평가 내용과 관찰 일지에 사용하는 평가의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작성하는 의미가 안에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찰 일지에 사용되는 용어는 요 두 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1번 발달 평가, 2번 총평. 관찰 일지만 본다면 발달 평가가 맞을까요? 총평이 맞을까요? 몇 번이 맞을까요? 그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지? 계속 틀려서. 용기 내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자, 총평이 맞아요. 총평이란 용어가 더 맞아요. 왜냐면요. 저희는요, 아이들한테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총평이란 게 왜 더 올바르냐면 아이의 누적된 상황들을 기록해서 그 전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사람이지 발달이 잘못됐어. 이 아이는 발달이 느려. 이 아이는 발달이 빨라. 이 아이는 늦대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좀 빠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직업은. 그렇게 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요. 가끔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좀 수월한 아이는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발달 사정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 스스로 밥을 먹는데 얘는 혼자 밥을 못 먹고 얘는 느리다라고 판단을 해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그래서 우리는 평가, 발달을 빠르다, 느리다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까지 누적된 1학기, 2학기 혹은 분기별로 이 아이의 성장을 총체적으로 작성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교사니까. 담임 교사이니까. 그래서 가장 올바른 용어는요. 발달 평가라고 하기보다 아까 보니까 발달 평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그 평가제 그 매뉴얼에도 보면 총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발달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총평. 선생님이 의미 있는 한 달 한 달의 기록들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이 아이에게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총평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교사인 거지 발달을 평가하는 건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이를 발달이 빠르다, 발달이 느리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디에도 발달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게 평가제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올바른 단어는 이겁니다. 라고 질문 드렸는데 계속 틀리게 해서 미안해요. 어떡하지? 뭐 여기까지 넘어갔네요. 자, 요거 샘플 제가 보여드렸고요. 관찰일지 샘플. 아마 요거 중에 양식 다 쓰실 거예요. 제가 웬만한 샘플은 다 봤거든요. 그거 다 맞아요. 그런데 의미 있는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일지에 쓰는 평가는 평가라는 내용보다 그냥 총평이라는 내용을 쓰면 좋고요. 관찰일지 총평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거예요. 보육일지에 들어가는 내용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대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가 뭐지? 혹은 요즘 동생이 생겨서 이 아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그것도 작성하셔야죠. 의미 있는 기록이잖아요. 변화되는 거. 이 원인이 뭐지? 추측을 할 수도 있죠. 왜 저번 달하고 다르지 이번에? 그리고 이 행동을 한 이유. 다른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 아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떠어떤 가치가 있지? 어떠어떤 의미가 있지? 그거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면담하거나 또 부모님하고 면담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지도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이런 행동의 해석도 적고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적는 게 선생님들의 매달이거나 혹은 매달 작성하는 아이의 관찰, 총평이나 기록의
작성이 되어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육일지의 평가라는 용어를 여기에 끌어와도 안 되고 성격이 100% 다른 거죠. 관찰일지의 평가는요. 그리고 평가라는 입이 용어가 입에 붙어서 그렇지 제가 추천드리는 용어는 그냥 총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 아이들의 그 사이트에서는 선생님들 총평을 이렇게 적어요. 날짜를 적고 볼게요. 물감이나 크레파스 색깔로 말로 표현하면 좋아하지만 끼적이길 능동적으로 하지 않음. 그 달에 일어난 특별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선생님들의 관찰 기록, 저도 총평이라고 했죠. 총평. 평가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요. 선생님들이 총평한 내용을 제가 좀 끌어와 봤어요. 어떤 내용을 적으냐면요. 선생님들이 또래나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기는 하나 관심 표현을 상대방의 놀잇감을 빼앗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해서 같이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같이 놀자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나 뭔가 자신이 잘못했을 것 같을 때는 선생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구석으로 숨어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죠. 그죠? 선생님이 어떻게 제시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거를 구석으로 숨어서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도 돼요. 우리는 이 아이가 빠르다, 느리다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달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여러 번을 하든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선생님 뭐라고 적었냐면요.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는 하지만 특정 교구에 집착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적었어요. 요건 다 가능한 내용이에요. 부모님과 협의 후에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있음. 아직 스스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팬티에 쉬를 하기는 하지만 시간에 맞춰 화장실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즐겁게 가. 쉬를 하고 팬티와 바지를 입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손을 씻어야 하는 순서를 3번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쉬를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었던 순서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며 잘 수행하고 있음. 배변 훈련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굉장히 자세히 적었죠. 이 양이 많아질수록 자세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내용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팬티와 바지를 입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손을 씻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쉬를 하고 나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3번 얘기했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변화가 느껴질까요? 얘기 안 해도 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이 얼마나 걸렸는지 선생님 분석을 하는 거죠. 이번 달에 내가 이렇게 3번 정도 얘기했어.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아이를 관찰하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전달되면 좋겠죠. 이렇게 3번 정도 얘기하니까 어머니 되더라고요. 그럼 집에서도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한 3번 정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니까 어머니도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세요.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달 됐더니 나는 예측에 그래도 얘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한 달이 되어도 잘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다음 한 달 보름 만에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팬티 바지 입고 변기 뚜껑 닫고 물을 내리고 손 씻어야 돼. 막 얘기를 하면서 혼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 습득이 돼서. 그럼 그것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그럼 선생님이 뭘 분석하게 되죠? 한 달 보름 만에 이 아이는 가능하구나. 다음번에도 내가 한 달 보름 정도 생각을 하고 기간을 두고 이 아이의 훈육을 하거나 행동 교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예측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관찰에 총평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달 선생님들이 이제 관찰 일지에 작성하면 의미 있는 거는 뭘까요? 자, 1번 저번 달에 비해서 성장된 부분, 저번 달에 비해서 좀 도태된 거, 퇴행이라고 하기도 하죠. 도태된 부분 혹은 교사의 지도로 변화가 된 행동 교정 혹은 교사의 지도에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 몇 번일까요? 자, 몇 번을 우리가 이거 의미 있다 생각하고 꼭 기록에 남겨야 할까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감이 팍 오실 것 같은데 저 틀릴까 봐. 맞아. 1번. 네. 또 1번. 몇 번을 해야 될까요? 몇 번?
저 아이사랑 선생님인지 원장님인지 한 번만 더 도전을 해 보세요.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1, 2, 3, 4 중에 우리가 관찰 일지에 기록하면 의미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4개 다예요. 4개 다. 여기서 의미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거? 변화. 변화를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도태되는 것도 변화이고 내가 행동을 교정해서 조금 더 변화된 것도 변화인 거고 변화가 안 되는 거, 내가 계획한 건 이만큼인데도 아직도 변화가 없네 하는 것도 선생님의 작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몇 번을 했는지 다시 행동 교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4개가 다 관찰일지 안에 내용에 포함되거나 혹은 작성하면 의미 있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발달이 좀 더 성장하고 나아지는 것을 굉장히 기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 달에 이 아이가 기저귀를 안 차던 아이가 왜 차지? 라는 것도 기록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부모님 상담해야죠. 어머니 이 아이가 평소에 잘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또 요 시기에 딱 1 주일 동안 하고 다시 기저귀를 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선생님이 감지하려면 그 행동의 변화를 도태되는 부분과 좀 퇴행성이 보이는 것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뒤로 가는데요. 다시 앞으로 와서 그 질문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저 굉장히 쉽게 한 건데. 인제는 댓글을 적는 걸 보니까 아 틀리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 틀려도 돼요. 의미 있는 건 이런 기록들이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평가에 작성한 내용 중에 제가 여기에서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끄집어 왔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는 하지만 특정 교구에 집착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해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 할 때 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 요거를 좀 이렇게 더 자세히 적으면 안 되나?' 하는 부분이 저는 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보이세요? 어떤 부분이 좀 보이세요? 이렇게 적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되지 않는데 관찰 기록이란 거는 다음번에 어떤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욕심이 좀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보여지나요? '아 이것 좀 보완하면 좋겠다 선생님이.' 라는 거 혹시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뭐냐면 다양한 영역과 특정 교구. 다양한 영역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영역?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이라고 했을 때 진짜 어느 영역을 노는지. 특정 교구, 선생님이 지금은 특정 교구라고 하지만 그 특정 교구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레고 블록을 놀았는지 다른 자동차 블록을 놀았는지를 자세히 적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적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이걸 객관화 적으면 다음번에 분석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이라고 두루뭉실 적기보다 "잘 지내요."라고 두루뭉실 적기보다 구체적으로 좀 더 다이렉트로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는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요런 부분 좀 놓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선생님이 샘플로 적은 걸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이 계속 이렇게 뒤로 가죠 왜? 자, 다양성과 특정 교구인데 자, 우리가 매달 기록하는 건 이렇게 의미 있는 기록을 하지만 연 2회 총평에는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1 번과 2 번. 발달 변화가 들어가야 할까요? 교사의 지원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거는 평가지에서도 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가지에서도 기준을 잡고 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도 해요. 관찰, 총평, 연 2회 총평, 매달 적는 거 아니에요. 연 2회 총평. 이제 그동안에 적었던 걸 좀 분석해서 이제 총평을 남기는 거죠. 할 때 1번 발달 변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교사의 지원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 두 개 중에 총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이 이 두 개 중에 총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요? 총평에는요. 매달 매달 기록한 걸 분기별로 하든지 최소 연 2회는 우리가 총체적인 평가를 남겨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이의 발달 변화예요. 발달 변화.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발달 변화 어떻게 기록하세요? 매달 기록은 하는데 발달 변화는 어떻게 기록하세요? 이전과 달라진 거. 아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작성했던 내용. 성장된 부분 혹은 초기에 비해서 좀 달라진 부분, 선생님이 행동 교정에서 좀 변화된 부분, 이런 내용을 적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발달 변화에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연이회 총평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되어 있어요. 발달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한 총평을 텍스트로 바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을 합니다. 발달 특성과 변화에 대한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한 내용이 있음.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표준보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평가했는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지, 이런 총평을 우리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연희의 발달 변화 총평 한 샘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굉장히 자주 하는 기관이에요. 1차 총평, 2차 총평, 그래서 1학기 학부모님 상담했을 때 이렇게 됐고요. 3차 총평이 있고요. 4차 총평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님, 2학기 부모님 상담에서 이제 마무리 4차 총평도 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아이는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까지 완전한 이 아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발달 총평 요렇게 많이 할 거예요. 이게 1학기에 한 번 진행하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요렇게도 작성을 하세요. 요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발달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총평으로도 작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서는요. 이렇게 월 1회 관찰일지는 요렇게 체크리스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연 2회 총평은 요렇게 선생님이 기록한 걸 토대로 이렇게 불러와서 프린터가 되고 작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제가 10번까지 있어요. 10번까지. 그런데 시간이 좀 초과됐죠. 이건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요. 내용이 많아서 30분 생각하고 오신 분은 정말 죄송한데요. 만약에 바쁘시면 나중에 녹화본을 보셔도 되고, 관찰일지 총평의 작성은 보육일지 평가 작성과 다르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어요? 일지 평가하는 작성의 방법은 같다. 2번, 관찰일지 총평은 평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2번이라고 했죠. 그죠? 관찰일지는 총체적인 아이의 변화를 적는 거지 평가를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이 매번 강의에 총평이나 평가 부분이 어려워야 하고 가장 많이 보는 영상이나 교육이 이건 것 같은데요. 이거 처음에는 보육일지에 적는 평가랑 내가 관찰일지에 적는 총평의 의미를 좀 헷갈려서 이거부터가 제대로 선생님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보육일지에 적는 것과 관찰일지에 적는 걸 같은 맥락으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니에요. 보육일지는 선생님이 주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보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한 걸 실행을 잘했는지, 어떤 실행이 부족했는지 평가를 적고 또 그걸 다음에 반영하고 계속 매일매일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걸 선생님이 잘하게 되면요. 내가 반성적 사고도 다 잘하고 성찰도 잘하고 이걸 반영해서 계획을 하면 보통은요. 이걸 정말 잘하면 1학기에 단단하게 아이들하고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2학기에는 선생님이 아이의 정확한 파악이 되어서 이런 수정 작업도 많이 없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3월에는 처음 만났잖아요, 아이들을. 이전에 연임을 해서 이 담임이 다시 되었다 해도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을 했잖아요. 또 신규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인원수가 더 늘어나기도 해서 그래서 아이하고 계속 호흡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 반을 잘 이끌려면 이 아이들과 정말 즐거운 놀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일지에 평가에 계속 남기는 거예요. 다음에 반영하고 다음에 반영하고. 그러면 6개월 정도 하면요. 통상적으로는 그게 이제는 계획할 때도 가이드가 팍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이 이걸 좋아해. 이걸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내가 이걸 제공해야지. 그런데 1년 내내 평가만 적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 평가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육일지에 평가를 적기 위해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정말 잘하고 이걸 반드시 반영하는 선생님은 아마 지금 어 별로 반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가끔 문제적인 아이들이 있긴 하겠지만 운영 지금 거의 2 월이 다 돼 가죠. 12 월 그죠? 그러면은 1년 동안 거의 운영을 잘해 왔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인제 9 번이에요, 9 번. 제가 우리 아이들 요 사이트를 선생님이 관찰 기록을 너무 힘들어해서 거의 어린이집 선생님 대상이에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관찰 기록 평가 평가가 아니고 총평, 누적된 관찰을 하고 누적된 기록을 좀 의미 있는 데이터화 만드는 사이트를 구축했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회원가입이 되고 있긴 한데 선생님들이 좀 염려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존에 했던 이 텍스트 한글 문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트화 되어 있는 것도 평가제 가능할까? 사실은 나는 뭘 관찰해야 될지 솔직히 몰라서 나는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할 때 처음에 가장 걱정이 되는 거 요런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관찰 기록 평가는 관찰 기록 이 사이트 툴은 플랫폼은 평가제의 평가에 어떤 등급이 되었을까요? 지금 거의 1년 이상 1년 이상은 아니고 거의 맥시멈 1 년까지 사용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다 우수 평정되셨어요. 그냥 보고 사이트 보고 가고 다 우수 평정되시니까 그렇게 힘들면 만약에 나는 이 관찰 기록하고 정말 제대로 된 기록을 하고 싶은 게 힘드시면 그냥 오히려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10 번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사이트가 1 월에 인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요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싸 드릴게요. 그 아이사랑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맞추셨으면 좋겠네요. 자 1 월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요거 중에 뭐가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선생님의 개별 결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기관 결제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가 인제 표지가 아까 툴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제 이미지를 표지를 좀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표준 보육 과정 범주 외에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언어 발달 체크도 좀 해야 되죠. 고거를 뭐 분기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언어와 기타 KCD의 발달 검사가 추가가 되고 네 번째 비대면 학부모님의 사이트가 학부모님이 인제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원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드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부모님 직접 원에 오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아 우리 아이 발달 과정이 이렇구나.'라고 직접 비대면으로 확인, 상담이 가능한가. 또 기존의 회원들에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특급 혜택이 주어진다. 요거 중에 업그레이드 되는 건 뭐일까요? 사실은 네. 김현진 저를 너무 빨리 파악하셨어요. 네 김현진 선생님 저 이거 남기고 저한테 톡을 주세요. 맞아요.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1 월에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 빨리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이사랑 네 두 분 다 저한테 진짜 주세요. 아시겠죠? 아이사랑 네 저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맞아요. 기존에 지금 회원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저는 이거 뭔가 새로 개발하여서 누군가를 쓴다는 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선생님들이나 아이에게 참 도움이 되는 사이트여서 그렇게 구축을 했는데 이걸 맞아요. 최종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진짜 개이톡 주세요.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다 어차피 녹화하면 여기 채팅도 다 남겨줄 수 있거든요. 저한테 꼭 주세요. 이거 끝나고. 우리 단톡방 있죠, 거기서. 혹시 없으면 어 우리 아이들 뭐 사이트 들어가서 1대 1로 남기셔도 돼요. 그래서 기존의 회원들이 제가 1 월에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보통은 기다릴 만도 한데 중간중간 계속 회원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1 월에?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미리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좋아지면 그때도 되겠지만 기존에 거 연동이 되니까 '나는 미리 들어가서 좀 테스트를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공지를 했거든요. 1 월에 이 부분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아마 기존에 제가 결제한 금액의 이상을 적립금을 넣어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에게는
특급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 여기 회원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회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것들이 이제 1 월에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요 3분 저한테 꼭 주시고요. 오늘 저하고 이야기 나눈 건 평가 부분이었었어요. 저는 이게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나오는 이유가 선생님이 보육일지에 작성하는 평가와 관찰일지에 작성하는 총평의 의미와 성격이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하는 것을 여기 해야 되지 않을까? 가끔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서 선생님들이 일지에 적다 보면요, 관찰일지에 적는 것 같아요. 정말요? 아이사랑 원장님 3 월에서 10월 평가 네네. 너무 감사 그래서 고렇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육일지는요,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선생님을 위한 거. 보육일지 진짜 간편해졌잖아요. 영역별로 안 적어도 되잖아요. 진짜 선생님이 적어야 하는 평가만 적으면 돼요. 내가 우리 원에 우리 아이들하고 활동하는데 얼마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지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일지는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아이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 아이가 어 나의 교사인 나를 거쳐서 좀 더 편하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놓치고 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걸 내가 캐치해서 빨리 좀 일으켜 세워서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찰 기록이란 걸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기억이란 걸 하니까. 그리고 발달 변화를 보고 그다음 관찰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관찰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은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 업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린이집은 하다 보니까 평가제 때문에 해야 되는 일로 치부가 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 그래서 "아 평가 적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평균 적는 거 어려워하는데." 이걸 의미 있게 한번 적어 보세요. 진짜 이 아이를 제대로 관찰해서 적어 보세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런데 무언가 생각도 안 하고 사진을 보고 관찰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업무를 해야 한다면 내가 교사로서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교사 자격증을 따면서부터 이만큼 성장이 된 건 아니에요. 계속 경력을 거치면서 그 경력을 거치는 동안 내가 얼만큼 공부하고 얼만큼 성찰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의미 있는 경력이 되고 누구는 계속 경력만 쌓이게 되죠. 그래서 한 아이가 온전히 나한테 와서 일대다수 인 아이가 왔더라도 이 한 아이가 온전히 최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적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냥 선생님이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작성하면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고 선생님도 아이를 제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 기록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 관찰할 때도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그 평가와 그 총평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 한번 제가 샘플도 한번 보여 드리고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같은 내용을 하기보다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2번, 3번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과 답 형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좀 많이 어려우셨죠? 그죠? 제가 참 질문을 다이렉트하고 한 번에 알아듣게 낸 게 아니라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 과정을 라이브로 보니까 한 분도 안 나오시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투자한 선생님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반에 온 아이들은 정말 어 복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교육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대로 성장하면 모르겠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제가 많이 만나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요. 자주 만나면 어떤 선생님이 많으냐면 정말 아이가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좋지만 아이를 잘 성장하게 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교육해서 배우고 내가 좀 더 성장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어나서 저는 어린이집에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되고 어떠한 식으로든 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운영하는 그루체빵 안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무료 강의라고 하지만 아마 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찾아서 공개적으로도 항상 업로드도 하고 하니까 필요한 거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세 분 저한테 톡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